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 파트에서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자,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죠. 그죠? 자, 투 다음에 뭐가 오는 게 투부정사다?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우리가 이를 투부정사라고 한다. 이런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역할을 세 가지를 하는데, 명사적 역할,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연장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자세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중에 투부정사는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다. 얘만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고, 자, 1번은 보니까 미라고 하는 대명사, 2번은 더 뱅크라고 하는 명사. 그러면 투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가 왔을 때 대명사도 명사니까 이때 투를 뭐라 하는지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때 투를 뭐라 한다? 그렇죠, 전치사 투라고 한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다른 문법 파트 배울 때 등장을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체크할 게, 그렇다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겠죠? 예문에서 설명을 하면 나는 결심했다. 여기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투부정사를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쓰거나 never를 써서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것까지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러면 용법 세 가지, 즉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가 마치 뭐인 것처럼, 명사인 것처럼 문장에서 어떤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명사가 하는 역할을 알면 되겠죠? 그거를 투부정사가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온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부분은 투부정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법 내용 공부할 때도 계속 거론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쌤이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문을 아주 쉬운 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The book is mine 이런 문장이 있고, 또 I want the book, 그 다음에 it is my book. 자, 첫 번째 문장에서 the book은 주어 자리에 왔고, 두 번째 문장은 목적어 자리, 세 번째 문장은 주격 보호 자리. 지금처럼 명사라고 하는 것, 더 북이라고 하는 명사가 주목보 자리에 왔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요렇게 명사가 오는 이러한 자리에 뭐가 온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고, 여기에 투스임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주어 자리 왔고, 얘는 투고는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투댄스는 주격 보호 자리. 마치 자기가 명사인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형식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몇 형식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야만이 기초 탄탄하게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어를 해석했을 때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사실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수영을 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나는 원한다. 가는 것을 원한다. 나의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은,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은 해석을 해서 것을 해석되면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처음에 초반에 기초 다질 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문제는 짧은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 문장들을 볼게요. To read a book. 자, 이때 read라고 하는 것은 read 자체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다 보니까 book을 같이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to read a book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 된다라고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때는 to give. 기부라고 하는 동사는 기부의 특성상 간접 목적어 you, 직접 목적어 someone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같이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얘도 문장 전체로 봤을 때 I 주어, want 동사,
목적어가 요 to 부정사가 이끄는 some money까지 합쳐져서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어쨌든 to give는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자 얘는 보호 자리에 오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지금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얘 나름대로 주격 보호를 취할 수가 있어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my hope는 주어, is는 동사,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주격 보호. 헷갈릴 수 있겠는데 비동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동사 입장에서 good teacher이라고 하는 보호를 이끌고 갈 수 있지만 이 문장 전체로는 또 이 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은 몇 형식이냐면 한번 봅시다. 나는 주어, want는 동사,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 자 to help me가 목적격 보호. 그런데 목적격 보호도 뭐다? 보호다. 보호면은 명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5형식 문장을 놓고 어떤 용법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주어가 조금 긴 경향이 있어서 이때 뭘 쓴다? 그렇죠. 가주어를 쓴다. 진주어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보고 얘도 진주어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주어 진주에 대한 개념이 일단 돼 있어야 되고 게다가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까지 물어보는 거라서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예문을 하나 더 보면 나는 주어, made는 동사, 그 다음에 it이 목적어, 룰이 목적격 보호. 나는 만들었다. 그걸 하나의 룰로 만들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뒤에 등장합니다. 이래서 얘는 it은 가목적어, 얘는 진목적어. 그쵸? 자, 얘도 어쨌든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얘는 5형식 문장인데 가목적어를 잘 찾아야만이 명사적 용법인지 찾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명사적 용법에 이어서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etty 거리라고 한번 써보면 거리라고 하는 게 명사고 pretty가 형용사인데 자, 걸음걸이인데 어떠한 거리다? 예쁜 거리다. 예쁜 소녀다. 이렇게 명사를 한정시켜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마치 자기가 뭐인 것처럼 형용사인 것처럼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명사의 위치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이렇게 앞에 오지만 투부정사는 꾸며주는 명사가 어떻게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여기 보면 나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읽을 약간의 책. 자, 책은 책인데 읽을 책. 우리 한국어로 했을 때 받침에 니을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 소녀는 원했다. 어떤 걸 원했다. 마실 어떤 걸 원했다. 마찬가지로 받침에 니을이 들어가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형용사적 용법은 쉽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 펜을 가지고 있다. 쓸 펜을 가지고 있다. 쓸 펜이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된 것 같지만 이렇게만 쓰면 뭐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다. 여기는 전치사 with를 같이 꼭 써줘야 되고 그러면은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은 시험 문제 형용사적 용법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쌤이 문장을 하나 적어 볼게요. I have some books to read. 읽을 책을 가지고 있다. 읽을 약간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to read 다음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지금 아까 봤던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전치사를 꼭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주어를
만약에 썼다고 가정을 하고 이 read를 본동사로 쓰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를 some books로 이렇게 문장을 써서 보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되죠. 주어는 읽는다 약간의 책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쓰고 똑같이 write를 본동사로 놓고 꾸며주는 명사를 더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어는 쓴다, 펜을 쓴다 이러진 않죠.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쓴다? 펜을 가지고 쓴다.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때는 전치사 with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같은 맥락에서 밑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도 한데 그녀는 원했다. 의자를 원했는데 앉을 의자. 그러면은 주어가 있다고 보고 sit 앉다라고 하고 the chair로 할게요. the chair. 자, 그녀는 앉는다, 의자를 앉는다 이러지 않고 의자 위에 앉는다. 그래서 전치사 on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전치사 on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잘 구분을 해둬야 될 거예요.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서술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나는 차가운 마실 것을 원한다. 단 조건이 something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스치는 문법 하나가 있죠. 그게 뭐다? thing, one, body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온다. 뭐 something도 있겠지만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식으로 thing과 one과 body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가 뒤에 온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special something이라고 하나요? 그쵸?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죠. 이 something이 명사인데 대명사도 명사니까 명사인데 spe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자, 이게 사실은 그 내신 저학년 때 등장을 했던 문법,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였고 자, 이 부분이랑 형용사적 용법이랑 합쳐서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I want, 나는 원한다, 것을 원한다, 그것이라고 하는데 차가운 것을 원한다. 이때 cold를 여기다 쓰지 않고 뒤에 써줘야 된다는 거. 왜? thing, thing으로 끝난 것은 형용사가 뒤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실 것이니까 뒤에 to drink, 마실 것.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게 서술형으로만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할 때 또 등장을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부사가 하는 역할은 많이들 알고 있죠. 뭐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마지막으로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걸 가지고 부사적 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해석이 이렇게 되면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간다.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 이때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가긴 가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가니까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요걸 생각하지 말고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는 목적이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감정은 감정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뭐뭐에서 결국 뭐뭐하다는 결과다. 뭐뭐하다니 뭐뭐하다는 뭐 판단의 근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사적 용법 시험 문제 낼 때 목적으로 사용된 걸 고르시오. 감정의 원인으로 사용된 걸 고르시오. 사실 이렇게 문제는 잘 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되려 이거를 외워야 더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문장을 해석했더니 뭐뭐하기 위해서구나. 문장을 해석했더니 뭐뭐해서 뭐뭐하다 감정이구나. 자,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자, 이 부분이다. 이 파트다라는 거고 자, 문장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뭐뭐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거기에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 두 번째 나는 기쁘다 너를 봐서 기쁘다. 이때 보통은 glad라고 하는 이 감정의 형용사와 같은 것들이 오니까 자 앞에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인지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나는 자랐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 결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세 번째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이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러면은 우리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 즉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너는 어리석다. 그와 같이 행동하다니. 뭐뭐하다니 뭐뭐하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렵다. 뭐 하기에?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부사적인 용법에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본다면, 마치 조건의 문장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를 본다면 너는 생각할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자, 요것만 정확히 5가지만 정확히 알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